삼성전자가 어제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도 급락하면서 7,600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반도체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우리 증시 변동성을 더 키우면서 곳곳에선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 삼성전자 실적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 성과급 빼놓은 거 포함하면 사실상 100조 원 넘어선 상황이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못 달렸을까요? 예,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뉴스로 이 이벤트가 나왔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돼서 가격이 떨어졌다. 라는 그 평가가 하나 나오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지금까지 반도체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앞으로도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계속 투자 수요가 늘어나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실적이 나올 때마다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초과를 해야지만 주가가 급등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를 약 6.2% 상회하게 나왔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무한히 반도체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관련주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 오히려 고점에 다다른 게 아니라라는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많은 매도세, 차익 실현 매도세가 집중이 된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눈높이가 이제 워낙 높아졌다는 네. 건데 그 미국 반도체주도 상황 보니까요. 삼성 이렇게 호실적 냈는데 뭐 반도체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도 모두 폭락을 했더라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반도체 업황 정점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모든 증권사들이 원래는 뭐 반도체주 앞으로 더 간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보고서들만 나왔었는데 근래에 들어가지고는 이제 고점에 왔다라고 비관적인 보고서들이 나온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상당히 지금 뭐 거품론이라든지 고점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뭐 간접적인 증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해서 AMD, 인텔 같은 것들이 다 4%에서 뭐 9% 가까이 폭락을 한 것도 결국은 전날 대표적인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6% 이상 하락한 것이 뭐 시장의 이런 우려를 뭔가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돼서 차익 실현, 글로벌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진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시장 주도주가 이제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미 증시도 보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업황 등이 오르는 것 같은데 우리 증시는 또 그런 순환면은 안 보이더라고요. 예, 우리 증시는 지금 좀 극단적으로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에만 지금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 그 보고서가 사실 주목받는 것은 과거에 그 2021년 8월에 메모리 뭐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그 당시에 크게 조정을 받아서 이번에도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도 뭐 비슷한 류의 그 반도체 관련된 보고서, 비관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때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정이 됐지만 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비관적인 보고서가 맞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뭐 투자자분들께서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반도체가 피크아웃이라는 논란이 가중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경기 방어주 쪽으로 금융주라든지 이런 소매 제품, 소비 제품 관련된 내수 관련된 주로 수요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이번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조차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반도체주의 업황은 뭐 낙관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해서 이제 뭐 손실을 갖다가 실현시키거나 이런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길게 보면 좋겠지만 문제는 이제 길게 보기 어려운 분들일 텐데 지금 비투한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 신용잔고 최근 상황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이 돼 있던데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예, 지금 보면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공개,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ADR 상장이라는 두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런 호재를 앞두고 뭐 외국인 투자 자금은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심지어 B2까지 해가지고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것을 전망을 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대거 투자를 자금을 많이 늘렸다. 그 결과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B2가 늘어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이제 담보 비율이 하락을 악화하기 때문에 사실 그 추가 증거금을 납입해야 되거나 뭐 담보 비율을 끌어올리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되면 반대 매매가 들어가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을 하고 예. 그러면 또 담보 비율이 더 악화되니까 추가 반대 매매가 들어가서 또 주가가 더 하락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락폭을 키우는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이 지나치게 그 반도체주의 전망을 낙관을 해서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B2까지 해가지고 투자 자금을 몰린 결과가 오히려 더 하락폭을 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손실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묻지마식의 투자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그 B2가 하락폭을 더 키우는 것도 있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거기에 한몫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결국에 이거 우리 증시 오징어 게임처럼 끝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남겼는데 어떤 상황 심각하게 본 겁니까? 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그 칼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시를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 지난 1년여간 뭐 165% 가까이 코스피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지나치게 컸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그 변동한 횟수가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이제 뭐 예를 들면 3%는 0회였고요. 예.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5회에 불과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77회에 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널뛰기를 하는 장세가 예.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에 단기 투자로 차익을 크게 얻고자 하는 개인 투자 자금이 더 많이 몰려들었고 문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은 무섭게 지금 빠져나가고 예.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거의 카지노라고 지금 비유를 했는데 그 칼럼에서 더 이상 이 카지노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코스피의 비중은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시가총액이 커져 있는데 우리 작은 국내 투자자들 규모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만으로는 코스피의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예. 뭐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은 다 빠져나가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무턱대고 묻지마식 투자를 하는 것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산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국내 자산하고 해외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뭐 주식이 원래 이런 건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원래 이런 식으로 장이 급등락이 심하면 이런 장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런 장 마무리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너무 네. 불안감이 조성될 것 같아서 저도 걱정스럽지만 사실은 뭐 과거에 닷컴 버블 이런 사태를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닷컴 기업들이 뭐 IT 기술 혁명으로 인해서 주가가 무한히 상승할 것이다. 미래 수익 전망의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면서 그래서 막 주가가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계기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막 공포감에 서로 주식을 내다 팔아가지고 버블이 붕괴됐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처럼 뭐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뭐 투자 자금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고점 우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계기로 이 거품 우려가 갑자기 붕괴되고 현실화되기 시작을 하면 네.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외국인들은 이미 빠져나간 상황에서 정말 뭐 내국인 투자자들만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예. 지금 뭐 무턱대고 물타기라든지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 움직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레버리지 ETF 상품 가격 보니까요 상장할 때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레버리지 ETF라는 예. 것은 원래 그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해서 실제로 뭐
현물이 10% 상승했다, 10% 하락했다. 이랬을 때에 예를 들면 그 손실보다 레버리지는 10%로 변동을 해도 가격이 20%의 변동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이 뭐 실제 현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일 때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4%로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스피의 변동성이 커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물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보다 레버리지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렇게 널뛰기 장세에서는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돈이 점점점 줄어드는 음의 복리 효과로 사실 투자 자금이 녹아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것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을 때 실제로 네. 이게 실현될 때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널뛰기 장세에서는 여기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투자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다 보니까 업계에서 나오는 지적을 좀 봤더니 이게 그 딱 단일 종목이 아니라 시총 상위 한 10개 정도만 묶어놨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다 이런 지적 나오던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뭐 사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일견 타당할 수도 있는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들이 컸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먼저 도입을 하니까 그쪽으로 더 쏠림 현상이 강화가 됐다라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가총액 뭐 상위 10위 기업에 동시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했다고 해도 현재 코스피에서 투자 자금이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더 많이 다른 다양한 종목으로 출시가 됐다 해도 동일한 현상이 나왔을 가능성은 여전히 뭐 배제할 수 없다. 저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단순히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여러 종목으로 늘리는 것이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애초에 나오는 걸 좀 막아야 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당국에서도 이거 감시 관리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 보완해야 됩니까? 예,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레버리지 상품 투자하기 전에는 뭐 2시간 정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예. 뭐 교육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교육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지금 나올 수 있는 대안은 가장 현실적인 것은 지금 장 마감 때 리밸런싱 매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2배의 그 가격 변동을 맞추기 위해서 포지션 조정을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 마감에 몰리게 되면 종가가 이제 널뛰기를 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밸런싱하는 그런 타이밍을 갖다가 좀 분산시키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현 상황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현물에 대한 투자도 너무나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뾰족한 대책이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그 상패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가능합니까? 지금 이미 그 투자하신 분들이 상장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장 폐지를 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투자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 상장 폐지라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게 증명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은 사실 실현 가능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번 주 일정 중에 하나가 10일에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하는 건데 규모 상당하잖아요. 한 43조 원 규모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결국에 환율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의 나스닥에다 예. ADR 상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43조 규모의 달러화를 갖다가 조달을 한 다음에요. 이 자금을 갖다가 국내에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데 공장을 짓는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43조 규모의 그 달러화를 갖다가 일시에 환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환율이 급락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파생상 금융상품 계약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 환율이 널뛰게 하게 되고 큰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환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또 SK 하이닉스의 국내 투자 일정에 맞춰 가지고 분산해 가지고 환전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만 가지고 갑자기 원 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가 전환되는 것은 어렵고요.
이 환전하는 일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환전을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높았을 때 환전을 예. 해야지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시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이 상단에 갖다 어느 정도 눌러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 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이닉스가 국내 투자를 실제로 늘리기 시작을 하면 그 투자 관련해서 호재를 직접적으로 보는 뭐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주 이런 곳은 호재가 있어서 간접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 여러모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